모든 인간은 자기 자신을 먼저 생각하는 본능을 가지고 태어난다.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사실이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오늘 내가 뭘 해야 하지? 배가 고프면 내가 뭘 먹을까를 생각한다. 누군가 우리를 칭찬하면 기분이 좋아지고 누군가 우리를 비판하면 마음이 불편해지는데 이 모든 반응의 중심에는 항상 내가 있다. 물론 세상에는 훨씬 더 깊은 나르시시스트들이 있고 주변 사람들을 파괴하는 독성 나르시시스트도 분명히 존재한다. 하지만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우리 모두는 어느 정도의 나르시시즘을 가지고 있다. 문제는 이것이 왜 생겨났는지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를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른다는 점이다. 오늘은 나르시시즘의 진짜 기원과 그것이 우리 삶을 어떻게 지배하는지 그리고 그것을 건강하게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다. 나르시시즘의 기원은 어린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심리학자 하인츠 코엇의 이론에 따르면 모든 것은 3살에서 4살 사이에 시작되는데 이 시기는 아이의 심리 발달에서 결정적인 전환점이 된다. 갓 태어난 아기는 세상의 중심이다. 배가 고프면 울고 기저귀가 젖으면 울고 심심하면 우는데 그때마다 부모가 달려와서 모든 것을 해결해 준다. 아기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이 우주의 중심이고 모든 것이 자기를 위해 돌아가는 것처럼 느껴진다. 이것은 정상적인 발달 과정이고 모든 인간이 거치는 단계다. 그런데 3살에서 4살이 되면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한다. 동생이 태어나기도 하고 부모가 직장에 복귀하기도 하고 아이가 어린이집에 가기 시작하면서 예전만큼의 관심을 받지 못하게 된다. 부모가 아이를 버리는 것은 아니지만 관심의 양이 확실히 줄어든다. 아이는 이 시기의 일을 의식적으로 기억하지 못하지만 그 고통은 무의식 깊은 곳에 각인된다. 그들은 나를 예전만큼 사랑하지 않아 라고 느끼면서 나에게 뭔가 문제가 있는 걸까 라고 생각하기 시작한다. 이것이 인간 심리에 최초의 균열이 생기는 순간이다. 이 순간부터 아이의 마음속에서 중요한 변화가 일어난다. 사랑과 관심을 자연스럽게 받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해서 얻어야 한다는 생각이 싹트기 시작하는 것이다. 착하게 굴면 사랑받을 수 있고 공부를 잘하면 인정받을 수 있고 말을 잘 들으면 관심을 받을 수 있다는 공식이 머릿속에 자리 잡는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생존 전략이다. 아이는 본능적으로 부모의 사랑 없이는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랑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을 개발하는 것이다. 이 상황에서 많은 아이들은 스스로의 부모가 되어야 한다고 느끼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을 스스로 찾아야 한다고 느낀다. 나쁜 일이 생기면 내면으로 후퇴해서 스스로를 위로해야 하는데 나는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야. 나는 사실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취향과 자신이 입는 옷과 자신이 좋아하는 것들을 스스로 인정하기 시작한다. 이것이 바로 자존감의 조각들이 형성되는 과정이다. 건강한 자존감을 가진 사람은 외부에서 비판이 들어와도 내면의 안정된 공간으로 후퇴해서 자신을 보호할 수 있다. 누군가 너는 못생겼어 라고 말해도 글쎄 나는 내 외모가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고 누군가 너는 능력이 없어 라고 말해도 나는 내 능력에 대해 어느 정도 자신감이 있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 내면의 안전기지가 바로 건강한 자존감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 자존감을 제대로 발달시키지 못한 사람들이다. 어린 시절에 학대를 받은 아이들은 이 자존감을 발달시키기를 얻지 못한다. 맞으면서 자랐거나 끊임없이 비난을 들으면서 자랐거나 존재 자체를 부정당하면서 자란 아이들은 내면의 안전기지를 구축할 수가 없다. 버림받은 아이들도 마찬가지인데 부모가 떠나버리거나 관심을 완전히 걷어버린 경우 아이는 자신이 사랑받을 가치가 없는 존재라고 믿게 된다. 흥미로운 것은 과잉보호를 받은 아이들도 비슷한 문제를 겪는다는 점이다. 부모가 모든 것을 다 해주고 아이가 스스로 무언가를 경험할 기회를 주지 않으면 아이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없게 된다. 질식당할 정도로 과잉보호를 받은 아이들도 건강한 자존감을 발달시키지 못한다. 이런 사람들이 어른이 되면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
누군가 그들을 공격하거나 소리를 지르거나 비판하면 그들은 내면의 자존감으로 후퇴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그런 자존감 자체가 없기 때문이다. 후퇴할 안전기지가 없는 것이다. 그들이 아는 유일한 방법은 화를 내는 것이고 나르시스트적 분노를 폭발시키는 것이다. 사람들에게 소리를 지르며 저리 가라고 외치고 너는 나쁜 사람이야, 네가 문제야 라고 말한다. 이것은 방어기제다. 내면이 텅 비어있기 때문에 외부의 공격을 막아낼 방법이 공격밖에 없는 것이다. 직장에서 이런 사람을 본 적이 있을 것이다. 약간의 피드백만 줘도 폭발하는 상사가 있다. 왜 이 보고서를 이렇게 썼어요? 라고 물어보면 갑자기 얼굴이 붉어지면서 그럼 당신이 해보든가 라고 소리를 지른다. 객관적으로 보면 완전히 과잉 반응인데 당사자는 자신이 공격당하고 있다고 느끼는 것이다. 그의 내면에는 피드백을 건강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자존감의 기반이 없기 때문에 모든 피드백이 인격적 공격으로 느껴진다. 그래서 살아남기 위해 반격하는 것이다. 연애 관계에서도 이런 패턴은 똑같이 나타난다. 파트너가 조금만 늦게 답장을 해도 불안해하고 왜 나를 무시하는 거야 라고 따지는 사람들이 있다. 파트너가 다른 사람과 대화하는 것만 봐도 질투심에 휩싸이고 나보다 저 사람이 더 좋은 거야 라고 몰아붙인다. 이것은 사랑이 아니라 불안이다. 내면에 안정된 자존감이 없기 때문에 파트너의 사랑을 끊임없이 확인받아야 하고 조금이라도 그 사랑이 흔들리는 것처럼 보이면 공황 상태에 빠지는 것이다. 그리고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는데 내면에 자존감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의 사랑을 얻는 유일한 방법은 극도로 드라마틱하게 행동하는 것이다. 과장되게 행동하고 항상 자신을 관심의 중심에 놓으려고 하는데 이것이 바로 깊은 나르시시스트를 만들어내는 과정이다. 모임에 가면 항상 자기 이야기만 하는 사람이 있다. 다른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해도 어머 나도 그런 적 있느라면서 자기 이야기로 돌려버린다. SNS에 하루에도 수십 번씩 자기 사진을 올리고 좋아요 숫자에 집착하는 사람들이 있다. 조금이라도 관심이 줄어드는 것 같으면 더 자극적인 콘텐츠를 올리고 더 과장된 포즈를 취한다. 이들에게는 이것이 필요한 사랑을 얻는 유일한 방법이다. 내면이 텅 비어있기 때문에 외부에서 끊임없이 관심과 인정을 수혈받아야 살 수 있는 것이다. 모든 아이들은 어느 정도의 자존감이 필요하고 그것은 인생의 닭과 같은 역할을 한다. 폭풍이 불어도 닻이 있으면 배가 떠내려가지 않는 것처럼 삶의 폭풍이 불어도 자존감이 있으면 완전히 무너지지 않는다. 그래서 나르시시즘 즉 자기 사랑은 나쁜 것이 아니다. 자기를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은 생존에 필수적이다. 문제는 나이가 들면서 그 안으로 너무 깊이 빠져들 때 발생하는데 자기 사랑이 자기 집착으로 변하고 자기 보호가 자기 과대평가로 변할 때 그것은 진짜 문제가 된다. 해결책은 그 자기 사랑을 바깥으로 돌리는 것이다. 안으로만 향하던 에너지를 천천히 할 수 있는 만큼 조금씩 바깥으로 돌리면서 그것을 공감과 사랑과 타인에 대한 배려로 전환시킨다. 이것은 자기 사랑을 버리라는 말이 아니다. 자기 사랑을 기반으로 해서 그 사랑을 확장하라는 말이다. 자기를 사랑할 줄 아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타인을 사랑할 수 있다. 내면이 텅 빈 사람은 타인에게 줄 것이 없기 때문이다. 이것이 나이가 들면서 해야 할 과제이고 이것이 모든 결함에 접근하는 방법이다. 결함으로부터 도망칠 수 없고 그림자로부터 도망칠 수 없고 어두운 면으로부터 도망칠 수 없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어두운 면을 부정하려고 한다.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라고 말하면서 그림자를 억누르려고 한다. 하지만 억누른 그림자는 사라지지 않는다. 오히려 더 강력해져서 예상치 못한 순간에 폭발한다. 평소에 착하고 온순하던 사람이 갑자기 끔찍한 일을 저지르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억눌렸던 그림자가 한꺼번에 터져 나온 것이다. 그림자를 다루는 올바른 방법은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자신을 위해 일하게 만드는 것이다. 긍정적이고 생산적이고 건강하게 만들 수 있다. 건강한 나르시시스트가 될 수 있고 어두운 면을 긍정적인 목적에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내면에 많은 분노가 있다고 해보자. 젊었을 때 나는 매우 화가 많은 청년이었는데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느꼈고 나를 무시한 사람들에게 분노했고 내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세상에 화가 났다. 그 분노를 그냥 터뜨렸다면 나는 아마 감옥에 갔거나 인생을 망쳤을 것이다.
하지만 그 분노를 어떤 대의를 위해 사용할 수 있었다. 깊이 믿는 대의가 있다면 그 에너지를 생산적이고 도움이 되는 것에 쏟아부을 수 있고 사회에 도움이 되는 것에 투자할 수 있다. 분노의 에너지는 엄청나게 강력하다. 그것을 파괴에 사용하면 자신과 주변을 망가뜨리지만 창조에 사용하면 놀라운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 역사상 위대한 혁명가들 중 많은 사람들이 분노에서 시작했다. 불의에 대한 분노, 억압에 대한 분노, 불평등에 대한 분노가 그들을 움직이게 했고 세상을 바꾸게 했다. 이것이 어두운 면을 긍정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이다. 인간 본성의 어두운 면에는 많은 창의성과 에너지가 있다. 예술가는 반드시 어두운 면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모든 어두운 감정들과 인생에서 당신을 짓밟았던 사람들이 오히려 영감을 주고 당신의 최고의 작품을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위대한 소설가들의 작품을 보면 그 안에 엄청난 고통과 분노와 슬픔이 담겨 있다. 그들은 그 어두운 감정들을 억누르지 않고 작품 속에 쏟아부었다. 위대한 음악가들도 마찬가지다. 가장 아름다운 음악은 종종 가장 깊은 고통에서 나온다. 그림자를 부정하면 예술도 없다. 나 자신을 돌아보면 글을 쓰게 된 동기 중 하나는 분명히 복수심이었다. 나를 무시했던 사람들에게 내가 얼마나 대단한지 보여주고 싶었다. 나를 거절했던 사람들이 후회하게 만들고 싶었다. 이것은 분명히 건강하지 않은 동기다. 하지만 그 동기가 나를 움직이게 했고 수천 시간의 노력을 가능하게 했고 결국 책을 쓰게 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동기는 변했지만 처음 그 에너지를 제공한 것은 분명히 어두운 면이었다. 그림자로부터 도망치지 말고 나르시시즘으로부터 도망치지 말아라. 건강한 방식으로 사용해라. 내가 인간 본성의 법칙을 쓸 때 나 자신을 깊이 들여다봐야 했다. 다른 사람들의 심리를 분석하는 것 쉽다. 저 사람은 나르시시스트야. 저 사람은 문제가 있어 라고 말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다. 하지만 그 똑같은 렌즈를 자기 자신에게 돌리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다. 나도 어두운 면이 있구나 라고 인정해야 했고 너도 나르시시스트구나 라고 인정해야 했다. 나의 비합리성과 과대망상과 공격적인 본능을 직면해야 했는데 이것은 매우 불편한 경험이었다. 하지만 이것이 자신을 바꾸는 유일한 방법이다.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다. 자기 인식은 변화의 첫 번째 단계다. 알코올 중독자가 회복되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뭔지 아는가? 나는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라고 인정하는 것이다.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변화는 시작될 수 없다. 나르시시즘도 마찬가지다. 나에게 나르시시스트적 경향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그것을 다룰 수 있다. 부정하는 한 그것은 무의식 속에서 계속 당신을 조종한다. 이제 나는 나르시시스트적 경향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것이 나타날 때 알아차릴 수 있다. 대화를 하다가 상대방의 말은 듣지 않고 내 말만 하고 있는 나를 발견한다. 그 순간 내가 너무 자기중심적으로 굴고 있구나라고 인식한다. 누군가 나를 비판했을 때 화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낀다. 그 순간 이건 나르시시스트적 분노야. 잠깐 멈추자라고 생각한다. 더 잘 통제할 수 있고 지금 너무 자기 몰입적이야. 상대방에 대해 더 생각해야 해 라고 말할 수 있다. 인식이 있으면 선택이 있다. 인식이 없으면 그냥 반응할 뿐이다. 하지만 인생을 살면서 나는 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거나 나는 나르시시스트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큰일이다. 자신이 나르시시스트가 아니라고 확신하는 사람은 오히려 더 위험하다. 왜냐하면 그 확신 자체가 자기 인식의 부재를 보여주기 때문이다. 모든 인간에게 나르시시스트적 경향이 있다는 것은 심리학적 사실이다. 자신만 예외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과대망상이다. 실제로 자신이 나르시시스트라는 사실을 멈추게 할 인식을 절대 가질 수 없게 된다. 이 세상에서 조금 더 겸손해지기를 바란다. 오만하지 않기를 바라고 자신이 어두운 면에서 면제되었다고 생각하지 않기를 바란다. 머리 위에 후광을 쓰고 태어났다거나 다르게 태어났다거나 인간 본성이 없다거나 성인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기를 바란다. 도덕적 우월감을 버려라. 나는 그것이 매우 불쾌하다고 느낀다. 나는 착한 사람이야. 나는 나쁜 생각을 하지 않아. 나는 다른 사람들과 달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자신의 그림자를 완전히 부정하고 있고 그래서 그 그림자가 언제 어떤 형태로 터져나올지 모른다. 우리는 모두 같은 천에서 잘려나왔고 우리 모두는 같은 결함을 가지고 있다. 왕도 거지도 천재도 범인도 모두 같은 인간 본성을 공유한다.
질투하고 시기하고 분노하고 두려워하고 욕망하는 그 본성은 누구에게나 있다. 차이가 있다면 그것을 얼마나 인식하고 있느냐,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다루느냐일 뿐이다. 자신의 어두운 면을 인정하는 것은 약함이 아니라 강함이다. 그림자를 직면할 용기가 있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그것을 통제할 수 있다. 결국 나르시시즘은 적이 아니라 에너지다.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문제일 뿐이다. 자기 사랑을 기반으로 타인에 대한 사랑을 확장하고 분노의 에너지를 창조에 사용하고 인정받고 싶은 욕구를 탁월함을 향한 동력으로 전환시켜라. 당신 안의 어두운 면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것과 친구가 되어라. 그것이 건강한 나르시시스트가 되는 길이다.